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십니까.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으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속담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자고요. 정신 차리고 살고 계시죠? 아니,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 정신 없이 사는 사람들, 네, 다 모이세요. 정신 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고정 출연자 모시고 시작합니다. 박세은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서연입니다. 곽훈 코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곽훈입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 네 번째 방송이에요. 예, 그리고 봄이 바짝 와버렸습니다. 아이고, 봄이 오니까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네, 네, 네. 봄 좋아하시나요? 특별히 좋아하는 계절 중에 봄이 있나요? 네, 제 생일이 3월 3일입니다. 아하. 그래서 봄의 길목에서 늘 음. 함께하는 봄 여자 박서연입니다. 아이고, 봄 여자시구나. 그러니까 봄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TV에 뭐 날씨도 알 수 있지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벚꽃 엔딩이 나오기 시작하면 노래소리.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봄이 왔구나.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매스컴을 잘 보고 있으면 세상 변화도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벚꽃 엔딩의 계절이 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이옥기 사장님 우리가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아요. 저 그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실천을 해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손편지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 강훈 코치님, 그 뒤에 좀 뭔가 본인이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결핍 승화. 그 결핍을 승화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어떤 결핍이 많을 텐데 이거를 좀 승화시켜 보자. 이거를 결핍에 매몰돼 가지고 나를 좀 더 낮추거나 우울하지 말고 이걸 좀 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강훈 코치면 인서울에서 학교도 나오시고 키도 크시고 운동도 잘하시잖아요. 결핍된 게 없어 보입니다. 저를 보세요. 키가 작잖아요. 이 결핍 이런 서름 느껴보셨어요? 야.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한테 고민 글을 받아서 코칭 글을 답해주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애들 고민 상담이에요? 네. 네. 그 중에 고민의 유형이 다양한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키가 작아요. 대단히 많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좀 저도 코칭 좀 해줘요. 네, 그럼 저는 이제 해주는 게 키가 작아서 좋은 점이 뭐니, 키가 작아서 안 좋은 게 뭐니 일단 써보게 한 다음에 키가 작아서 안 좋은 것에만 너무 애들이 생각을 하고 집중하니까 네. 키가 작아서 좋은 거는 뭐니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좋은 점이 있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또 하나고 하나는 저는 이제 키가 작지만 유명하거나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누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폴레옹도 있고요. 나폴레옹, 등소평, 박정희 대통령도 얘기도 해요. 있는데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은 모르니까. 그건 모르니까. 메시를 이야기하죠. 메시. 메시가 키가 축구 선수로서는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죠. 작지만 세계 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키가 작아서 탑이 아니고 그걸 극복해서 보충했기 때문에 탑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키가 작다고 거기에 매몰돼서 자기 인생이 나는 이상하게 태어났다. 뭐 엄마 탓, 부모 탓, 뭐 운명 탓 이렇게 하는 것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메시는 보폭이 짧거든요. 보폭이 짧다 보니까 드리블이 다른 선수들보다 반 박자가 빨라요. 와. 바로 그거다. 그거죠. 네. 바로 그거야. 네.
드리블이 반박자 빠르고. 네. 그걸 키우기 위해서 이제 체력 몸집을 좀 이제 체력 단련을 많이 했던 거고. 몸 놀림이 빠르다는 거지. 그렇죠. 키 작으니까 빠를 수밖에 없네. 빠를 수밖에 없는. 와. 폭이 좁으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다른 선수들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했을 거예요. 예. 와. 제가 이제 그 삼남 삼녀 우리 형제들이 6남매 중에 이제 제가 5번째인데 우리 형님들은 커요. 아버지가 컸기 때문에 제가 작아요. 제가 162인데 어머니가 아주 작으셨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100세 생일 잔치를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장수하셨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가 작다였어요. 네. 오. 키가 작으면 장수할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허리병이 없어. 네. 네. 뭐 넘어져서 다칠 가능성이 적다 이 말이죠. 네. 네. 넘어져도 많이 안 다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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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디스크. 네. 요거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 예, 짧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결핍 이구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네. 이사님이 이야기했던 결핍인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거죠. 네. 네. 제 이제 손자가 토탈 3명인데 이제 한 놈은 늦게 태어나서 아주 꼬맹이고 섀돌이고 이제 위에 2명은 좀 커요. 그래서 큰 놈이 이제 초1, 이제 둘째가 중1 큰 놈은 네.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초5 뭐 이렇게 됐는데 키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형아는 엄청 커요. 그 동생은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반에서 1번 요즘 3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키 순서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농구장에 데려가서 애들 농구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농구를 누가 잘하냐? 당연히 키 큰 형아가 잘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야. 아니에요? 둘 다가 더 잘해요. 오. 어떻게 하냐면요. 형아는 키가 크니까 넣기가 쉽잖아요. 네. 몇 번 연습하고 가. 근데 아. 동생은 안 들어가잖아요. 네. 2시간, 3시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딱 맞아요. 네. 결핍이 다른 능력을 만든다. 얘가 키가 작아서 뭐를 개발했냐? 끈기. 끈기. 형아를 이기려면 끈기밖에 없어. 그래서 형아보다 끈기가 좋아. 야, 그래서 너 네. 정말 큰 걸 얻었다. 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살아가면서. 보면 평균이라는 용어, 그다음에 일반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평균도 안 되고 일반적인 그런 축에 못 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우리 집이 엄마 아버지가 물려줄 만한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부유하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머리가 뭐 IQ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평균적으로 낮나 봐. 나는 뭐 머리가 평균보다 더 큰가 봐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일반이라는 것에 빗대서 나를 좀 평가하죠. 평가하죠. 평가하지. 네. 그런데 세상의 평균이 뭘까? 평균이 뭘까? 일반적이라는 그게 일반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르고 네. 그렇죠. 타고 태어난 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다른데 다 달라. 근데 왜 평균과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가? 평균이 요즘 남자 키가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173이야.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기준인 거고. 우리나라 기준이고. 또 뭐 다른 그래서 외국에 또 이제 키 작은 나라 가면 또 큰 거고. 네. 저 동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엄청 난쟁이처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참 평균이 중요했었잖아요. 예전엔 평균이요. 예, 그래서 평균치 안에서 벗어나거나 음. 평균치 안에 들지 않으면 뭔가가 조금 어렵고 부족하고 왠지 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맞아요. 평균에 머물면 그냥 보통으로는 살 수 있지만 정말 나답게
정말 나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평균에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예, 예, 어떻게 예. 보면 평균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삶들을 조금 자기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예. 학교 음. 입학할 때 기억나는 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 갈 때마다 네.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 취업했다고 그러니까 엄마 또 하시는 말씀이 회사 가서 상사 말 잘 들어라.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에는 잘 듣고 순응하고 잘 살아라 이런 뜻도 있지만 튀지 말아라. 튀지 말아라. 네. 남들 하는 만큼 난 하는 만큼 해라. 이런 튀지 뜻이 포함되어 말아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은.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남들만큼 해가지고 되는 세상보다 독특하고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또 잘 살 수 있는 비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평균이 정상이고 네. 평균이 이상이고 네.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평균이 안 되면 좀 부끄럽고 네. 걱정되고 했는데 지금은 평균을 벗어나야 돼. 네. 네. 차별화가 돼야 돼. 네. 그래서 전혀 부끄러울 게 없고 네. 키 작은 장점이 있는 거야, 그죠? 네. 네. 그 사실 요즘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그 먹방 하시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 짜장면 한 10그릇 시켜놓고 뭐 계속 먹고 옛날 같으면 한 10년 전만 해도 정말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겠지만 식충이 밥만 많이 먹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논리 많이 받았을 텐데 요즘에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장점이자 독특한 능력이자 이런 세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자기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자기 강점을 색깔. 잘 살릴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핍이 아니다. 결핍이 아니야. 네. 결핍이라고 이 정의를 한 것 자체가 그쵸.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순간에서는 아이고 내가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느냐 이게 이제 생각의 한 끗 차이예요, 그죠? 네. 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군대를 가는데 정말 좋아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몇몇 없을 텐데 다들 막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뭐 인생 끝나는 것처럼 술도 많이 사주고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막상 갔다 오고 난 뒤에 저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처음 겪는 일들 네. 힘들지만 혼자 참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과 이게 대화하면서 또 잘 지내야 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운동 매일 해야 되고 안 싸워도 총도 쏴봐요. 총 쏘는 건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위험한 수류탄도 던져보고 등등등 여러 가지 안 해봤던 것을 어쩔 수 없이 해봐야 되는 그렇죠. 건데 해보고 나니까 음. 추억도 되고 성장했고. 네,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부모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이 상황들이 다 그러니까 불리하고 뭐 결핍돼 있고 안 좋은 상황이라도 이거를 달리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나.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으로 좋은 일, 절대적으로 나쁜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나쁘게 보면 나쁜 일이 되는 거고, 그렇죠. 좋게 보면 좋은 일이 되는 거고, 예. 성장의 발판이라고 보면 발판이 되는 거고, 네. 이거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죽이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의 봄봄봄입니다. 네, 음악 듣고 화장실 잠깐 갔다 왔더니 좀 옷이 바뀌었네요. 네. 추워서 좀 옷을 입었습니다. 추워서. 예, 아까는 우리가 이제 이혁희 사장님 얘기를 하면서 이게 평균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우리 이제 어른들도 어른이고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의 미래가 창창한데, 그렇죠. 애들이 참 답답한 게 많을 거예요. 걔들한테 이제 맨날 공부만 하라고 쪼고 그러는데. 네. 걔들한테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자. 뭐 이런 운동 우리가 거의 운동이잖아요. 운동 그쵸. 펼치고 있는데 이제 공부 멘탈 과정 요 소개 좀 하고 들어가죠. 네. 저희 이제 공부 멘탈 프로그램은 스포츠 멘탈 코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어요.
스포츠 멘탈 코칭을 공부하면서 스포츠인에게 필요한 멘탈도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꿈나무,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멘탈을 스포츠 멘탈 코칭에 동기부여 그리고 성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활동, 그거에 대한 통합 등을 학생들에 맞게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공부를 인생에서 어떻게 바라볼 건지 해서 인생의 축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았다면 그거에 대한 원동력을 너의 강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이나 그리고 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마음 다스리기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생활을 할 때 내 주변인들, 나의 부모님부터 나의 친구, 선생님들이 다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들을 성장하는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의 핵심 습관 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공부에 대한 기본 네. 프로그램들 그리고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것들 진로에 관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바라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조금 보충을 해드리면 네. 5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한 모듈마다 3시간씩 네. 하는데 이 안에는 공부하는 스킬 교육은 없습니다. 일단 아니, 1차는 공부 멘탈인데 공부 얘기는 없어요? 공부 네. 네. 그렇구나. 공부하는 스킬은 나중에 스킬 나름대로 또 따로 있고 따로 있고요. 있고. 이거는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고 공부함에 있어서 내 마음 다스리기, 예. 마음 다스리기. 마음 다스리기. 예를 들면 음. 휴대폰이 너무 공부를 방해해요. 그 휴대폰을 어떻게 활용하고 처리할 것인가. 내 스타일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거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런 거. 그런 거. 네. 그다음에 내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생활 습관. 네. 일어나서 잘 때까지의 나의 패턴을 한번 써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그렇죠. 공부도 멘탈이다. 네. 이런 얘기인데 공부는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요즘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머님들도 많이 직접 현장에서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느끼시고 요즘은 공부의 지능, 머리뿐만 아니라 멘탈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상담으로서 많이 연결이 됩니다. 네. 코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멘탈 이러면 많은 분들이 정신력 정신력.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게 정신력. 우리 축구 선수들 뭐 정신력으로 뛰어라 뭐 이렇게 네. 하잖아. 그래서 투혼, 투혼.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냥 죽기 살기로 뛰어라. 그렇죠. 이런 거는 아닙니까? 멘탈이? 죽기 살기로 뛸 때는 뛰고 뛰면 이길 수 있죠. 근데 죽기 살기로 뛰면 죽죠. 뛰는 마음을 먹으려면 내가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매일 죽기 살기로 뛰면 사람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매번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도 그게 죽기 살기가 아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멘탈 코칭이 하지 않을까. 그 김연아 선수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주인공으로 히어로인으로 주목받지 않는 게 목표다. 네. 금메달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네. 항상 엄청 큰 실수가 나온다. 네. 그걸 떨구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학군집 지난번 전해주셨잖아요. 네. 네. 예. 근데 그거를 떨궈내려면 떨궈내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생각이 오게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요걸 찾는 거죠. 저걸 찾는 거죠. 네. 그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는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평소 때 연습을 하고 내 습관이 되어 있어야 어느 순간이 왔을 때 꺼내서 활용할 수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그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제 고충 상담, 뭐 친구들끼리든 뭐 하면 뭐 이야기 쭉 하면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야 나는 말이야 나 때는 아니면 내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고를 해준다. 충고를 해서 나처럼 해. 요렇게 멘탈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냥 힘내. 인생은 그래 원래.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네. 힘내. 자신감 가져. 뭐 이까짓 거 가지고 야 술이나 한잔 해. 네. 요렇게 해가지고는 멘탈이 강해지지 않더라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완전히 구식 멘탈 관리네. 그렇죠. 좀 신식으로 근데 좀 이렇게. 그렇게 어. 생각하고 아직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있죠.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멘탈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알고 할 줄 아는 방법을 익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도움되는 멘탈을 좀 해주고. 도와주고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일을 잘해서 성과를 잘 내게끔 좀 성과 멘탈이라는 걸 좀 가져가고 또 직장인들은 좀 달리게 하고. 다른 리더는 또 리더에 맞는 리더십 멘탈 또 가져갈 수 이 있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인생의 축을 재워라. 네. 네가 스포츠 선수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뭐 바이하고 협상하는 협상 전문가건 네가 이 일을 잘하려면은 인생을 점검을 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인생 축 채우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인생축 세우기를 제일 첫 번째 모듈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 경험담으로 이야기하면 이 수업을 받을 때 이랬어요. 자기 감정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왜 사는데 제 감정을 알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코치 그 강사분이 저에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네.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어떤 원하는 모습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네. 좋겠어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걸 풀어가면서 감정도 알아야지만 개선도 네. 하고 노력도 하게 된다.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는 멘탈을 잡아야 되는 이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등등등 이런 것들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 네. 의미,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예, 확신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그것들이 충분히 나에게 의미 있게끔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미래 과거를 점검을 하고 점검하고 그다음 미래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될 것이냐 되고 싶은지 미리 상상을 하고 상상하고 예측해보고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는 거예요. 네. 과거를 돌아본다. 어떤 걸 보죠, 박시영 코치님? 예, 이제 과거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치로웠는지 그 가치 찾기를 하는데요. 아하. 그 가치를 기뻤던 일에서 아. 행복했던 일에서 그리고 슬펐고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내가 감사했던 것 고마웠던 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언제 존재감을 느꼈는지 내가 언제 소중한지를 나의 과거의 희노애락을 보면서 내가 어떨 때 왜 이걸 행복이라고 느꼈을까? 이걸 왜 내가 슬픔이라고 괴롭다라고 느꼈었지? 괴롭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행복한 거에 반했을 때 그게 안 되었을 때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찾아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 그게 지금 과거에 그 과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과거에 행복했던 거, 네. 또 감사했던 거, 감사했던 거, 네. 이건 또 긍정적인 거네. 네.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거. 그다음에 슬펐던 거, 슬펐던 거, 힘들었고 슬펐던 거, 존재감을 존재감을 느꼈던 거. 예. 이런 것을 한번 쭉 돌아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 돌아보는 이유는 돌아보는 이유는 그거를 겪고 이겨내고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과 마음가짐이 됐었었느냐. 그걸 거치면서 네. 그 나의 그 상태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안에 그만큼 풍성한 자원이 있다. 있다는 걸 훌륭한 느끼게 하는 거죠. 자원이 있었다. 네. 내가 그냥 뭐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네. 그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네. 네. 예를 들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상황에 어떤 기분이었고 주변에 누가 있었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말,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릴레이션십 뭐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 지금 극복했다. 지금 그래서 뿌듯하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 괴로웠을
괴로울 것 같아요. 다시. 네. 그래서 그게 좋은 효과가 있나요? 예,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감정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이겨내지 못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때로 돌아갔을 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자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 그 자원들이 지금 현재에서 미래에 어떻게 작용하면 좋을지를 예, 함께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경험보다 많은 지식은 없다. 아, 경험보다 많은 지식은 없다. 네. 가끔 이렇게 그 곽코치님이 명언을 남기세요. 네네네. 경험보다 더 값진 지식은 없다. 그렇죠. 아. 네. 경험이 없으면 느낌도 없을 거고 내가 그걸 이겨내는 힘, 경과도 없을 거고. 네.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군대 안 가보면 군대에서 느꼈던 그런 자기의 효능감. 군대 갔다 왔다고 좀 뻔뻔기인 것 네, 같아요. 대한민국 모든 군대 갔던 모든 남자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 좋았던 일도 좋았기 때문에 왜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났을까? 아, 좋은 걸로 끝나지 않고 네. 왜 그게 좋았을까? 네. 아.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걸 성취한 것도 좋은 거고 그런 걸 쭉 또 돌이켜 보면 아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성취를 하는구나. 네. 그런 걸 또 자원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낄 거죠. 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멘탈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네. 옆에서 좋은 알약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옆에서 주는 알약을 받아먹는 게 아니고 네. 자기 안에 있는 인생살이의 좋은 자원을 발굴해내는 거네. 그쵸. 그렇죠. 나의 경험에서 그렇죠. 내가 좋은 것을 느꼈을 때 또 나쁜 것을 이겨냈을 때. 네. 근데 그 존재감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존재감을 느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내가 소중하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무기력할 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왜 무기력할까? 아, 내가 내 존재로서의 내 의미를 다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왠지 뭔가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존재감을 아이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네, 사람들이 존재감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칭찬받고. 때, 네. 인정받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곽훈 코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때 존재감을 막 많이 느끼나요? 골프 잘 치잖아. 골프 그렇죠, 쳐서 그렇죠, 내기 골프에서 이겼을 때? 그렇죠. 아. 돈 많이 따가지고 물론 집에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돈을 따가지고 제가 저녁밥 딱 살 때, 아하. 그럼 다른 사람들이 돈은 자기들이 잃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 돈인데 제가 계산하는 건 제가 계산하잖아요. 네. 그럼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존재감 많이 느끼죠. 이 위대한 각훈이 이 큰 우주에 존재하노라. 네. 탁 쏜다 이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자주 있으세요? 뭐 골프 칠 때는 자주 있는 것 같고요. 와. 집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강아지 산책시킬 때 뭐 서로 나가기 싫고 힘든데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해서 갔다 오면 고맙다라고 와이프가 저한테 이야기해주면 그런 조그만 것에도 존재감을 느껴요. 그럼요. 이 사소한 그 스몰 빅토리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곽훈께서 겨우 몇 푼 골프에서 땄다고 존재감을 느끼고 강아지 산책했다고 존재감을 느꼈다. 이거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작게는 그런 게 있고 이제 큰 거는 이제 뭐 큰 프로젝트나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큰 프로젝트 따기 위해서 뭐 경쟁 PT에서 뭐 우리가 땄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럴 수 감사합니다. 있겠다. 이러면 또 존재감 느끼고. 프로젝트 딸 때 컨설팅 프로젝트. 네. 그래 저 박시영 코치님은 어떤 때 존재감을 느끼세요? 저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아서 예비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가 인증서가 합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내가 이걸 해냈구나, 네. 우리가 이걸 해냈구나 음. 라고 하는 존재감을 정말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저도 이제 잘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네. 그 이제 방학이 그리워져요. 아, 아유, 이제 네. 한 학기 빨리 언제 끝나나. 이제 방학이 되면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방학 며칠 지나면 정말 풀이 죽고 네. 이게 뭐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네. 공허함. 뭐 이런 공허함. 거. 자, 그 왜 있지? 존재감이 사라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계약이 딱 되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역시 내가 필요해. 내가 살아있구나. 네. 이 우주에 조용호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존재감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네. 다음 살아가는데 엄청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야, 그렇죠. 내가 존재했다. 네. 그러면서 그런 걸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 쉽게 이야기하면 성취감일 수도 있고요. 있고 네. 네. 아니면 내가 해낼 수 있는 유능감일 수도 있고요. 유능감일 수도 있고. 네, 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뭐 임팩트. 사람이 뭐, 태어나서 네. 뭔가 해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 나라가 그 행복도나 자살률이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요즘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존재감. 예, 나의 존재감들을 느끼게 해주지 않는 사회. 네네네네. 아, 그러니까 큰 1등을 해야 되고 큰 집을 가져야 되고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소소한 작은 거에서 존재감을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며칠 전에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는 언제 존재감을 느끼니? 라고 했더니 백화점에 보면 회전문이 있잖아요. 네. 그 회전문을 잡아주어서 다른 친구가 들어올 때 기다려주는 때 자기 존재감을 느낀대요. 저기서 사람이 올 때 예. 내가 회전문을 좀 예, 그러니까 잡아주고 문을 있을, 이렇게 문을 잡아주고 있을 잡아줘서 탁 때 나오면은 그 사람한테 네. 팍 가니까 네. 그걸 좀 잡아준다 이거죠. 예, 잡아주면서 자기 존재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대단하다 싶었어요. 이게 이제 큰 프로젝트를 성공할 때도 그렇지만 네. 우리 작은 일에서 존재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이런 작업을 안 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네. 큰 것이 안 됐으니까 항상 존재감이 없는 상태에서 네. 쭈그리고 사는데 예, 예. 존재감을 그런 데서 찾으면서 예. 인간으로서 다시 이제 재구실을 얻고. 하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야, 이제 음악 한 곡 듣고 또 얘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피아프, 프랑스의 이제 국민 가수라고 일컬어지는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걸 들을 텐데요. 즈느 르그레트 리엥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잠시 좀 소개가 필요해요. 네. 에디트 피아프는 1915년에 태어났으니까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100년 1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노래도 1960년에 발표가 됐으니까 뭐 옛날 노래긴 하죠. 네. 에디트 피아프 자체가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불우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프랑스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뭐 공예단 뭐에서 서커스 하는 분이었고 엄마도 자기를 엄마의 출생도 모르는데 네. 자기를 낳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네. 아주 어렵게 겨우겨우 살았는데 노래하는 재주가 있어서 아빠가 그 재주 때문에 끌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발탁이 돼서 이제 가수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약물도 겪고 또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도 있고 힘들었는데 네. 어느 작곡가가 무명 작곡가가 네. 곡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어. 그때 에디트 피아프는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네. 너 같은 이류 작곡가를 내가 만나주는 거 나도 싫다. 네. 왔으니까 한 곡만 연주해봐라. 네. 내가 잠깐 시간을 내줄게. 어. 그때 요 곡을 연주를 했더니 아. 무릎을 치면서 이게 내 인생이다. 오. 이게 그 무명. 인생이다 예. 하면서 그 노래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에디트 피아프의 마지막 곡이 됐습니다. 예. 자,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1960년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노래 농 즈느 르그레트 리엥 듣겠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그 불어라서 뭐 뜻은 못 알아들으셨죠? 뜻은 못 알아듣는데 네.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많이 들었던 것이고. 네. 참 그래도 노래라는 것이 그 언어를 몰라도 어가. 그 곡조에서 네. 음색에서 느낌이 와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 싸이 예. 노래가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그거는 뭐 강남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네, 스타일이 네. 뭔지도 몰라도 야금 뭐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아 후회하지 않는다. 참 후회 정말 안 하세요? 저는 요즘에 음. 좀 안 좋은 게 뭔가 세수하거나 샤워할 때나 뭐 할 때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현상을 보면 옛날 물고 가서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있었던 일이 이제 떠오르면 좀 긍정적인 것들보다 조금 아쉬웠던 거, 내가 좀 실수했던 거,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혼자서 뭔가 막 이런 좀 한탄하는 그 했던 건데 잘못했다고 후회를 합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죠. 후회를 합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아쉬워서 그때는 내가 어렸었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나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그 여학생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안 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얘기는 삭제하자고. 그 얘기는 삭제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멘탈 코칭 이런 것도 나이 먹고 이래서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이게 이제 직설적으로 뭔가 탁 그때는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라고 한 말인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좀 심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조금 내 마음은 알겠으나 그 다가오는 뉘앙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후회도 하고. 네, 그런 것도 후회되고요. 네, 우리 박 코치님. 제가 예전에는 그런 후회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후회를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곽군 코치님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이라고 하지만 저는 요즘은 그때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교훈 삼아 기회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되게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희 만트라 중에 하나가 실패는 없어.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게 뭐야? 라고 저한테 다시 한번 묻는 만트라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네. 뭐 후회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거를 그 속에 빠져버리면 네. 이제 보통 이해가 되는 거고 네. 그것을 들어가서 이겨낼 때 그죠? 네. 이겨낼 때 이제 좀 새로운 삶이 펼쳐질 텐데 인생 축 세우는 거니까 네. 과거만 들여다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가봐야 네. 되잖아요. 미래를 가본다는 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멘토 코칭에서는? 미래를 가는 것은 일단 현재 몇 월 며칠 오늘 날짜로 현재부터 출발해서 네, 출발해서 본인이 정합니다.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라고 언제로 물어봤을 또 때 목표 지점을 네, 예를 들면 뭐 이 고3생은 1년 뒤에로 잡을 수도 있고 네,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뭐 3개월 뒤에도 잡을 수도 있고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제 미래를 잡는데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뭐 5년으로 가고 싶어 10년 20년 가고 싶어 해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좀 정해놓고 단계별로 몇 단계로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고 가보고 싶은 중요하고 싶은. 가보시면 10년 후, 네. 20년 후 또는 3개월 후 네,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본인에 따라서 정해서 그 자리에 가 서서 상상해 보는 거죠. 네, 뭐를 상상해? 나의 모습이 어떤지. 그 시점에 도달한 나의 모습. 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10년의 나의 모습. 네. 되고 싶은 모습. 되고 싶은 모습.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옷을 입고 계세요? 그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때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그려보는구나. 그려보는 무슨 옷을 입고 계세요? 네. 무슨 뭐를 일을- 먹고 계세요? 네. 무슨 소리가 누구와 함께 들리세요? 있으세요? 누가 함께 있으세요? 네.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네. 어떤 집에 살고 계세요? 아주 감각적으로 네네. 어떤 집에 살고 어떤 계세요? 기분이 드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네. 그랬을 때 노을이 지고 있으세요? 네.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그런 질문을 하면 눈을 감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미소를 싹 짓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지 않나. 내 마음 속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걸 이제 상상하게끔 만들어 도와드리는 거죠. 이제 가본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서 구체적으로 그때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느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아. 그러니까 시 공간을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인생 그 계획하기, 뭐 라이프 스타일 꾸미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대부분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서 지능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라면 저희 멘탈 코칭의 인생 축 세우기는 정말 내가 그 시점에 걸어서 공간을 이동해보고 그 순간에 내가 머물러보고 그때 나의 감각에서 보는 거, 그다음에 느끼는 거, 들리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직감적으로 상상해 보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오키 사장님이 이 자기 인생 10년 계획을 네. 이렇게 세웠다. 예, 근데 예. 10년 후에 석사를 받겠다. 네. 또 10년 후에 박사를 받겠다. 네. 그러면 박사를 받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박사 딸 때의 그 박사된 모습을 모습. 상상하는 거죠. 아,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입고 계세요? 뭘 입고 그러면은 계세요? 아, 나는 학사모를 쓰고 있어요. 박사모지, 박사모. 네. 네, 박사모를 쓰고 있어요. 가운을 입고 있어요. 통과된 논문이 저한테 있어요. 논문이 있어요. 네, 주변 사람들 꽃다발 받고 꽃다발이 누구와 함께 무슨 있어요? 꽃이에요? 무슨 꽃이에요? 무슨 장기가 나와서 누가 네. 함께 있어요? 남편이 네. 있어요. 아니면- 남편이 안 왔을지도 몰라. 아니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사진 팍 네. 터지고 그죠. 플래시 네. 터지고. 장소가 어디세요? 뭐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육감 최대한 육감을 육감을 동원해서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네. 눈 감고 뭐가 들리는지, 뭐 어떤 냄새, 어떤 소리, 어떤 촉감,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 네. 우리 이제 그 잠실 체육관에 다 모여가지고 수호시민 다 모여가지고 네. 여러분 10년 후를 가보세요. 할 수 거기 있죠. 누가 있으세요? 네. 뭐가 들리세요? 어떤 냄새가 나세요? 그렇죠. 20년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지 않더라도 모이지 않더라도. 청취자분들 개인적으로 답답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이게 해결됐을 때의 모습,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을 눈 감고 상상만 하셔도 힘이 좀 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애들 때문에 뭐 뒷바라지하고 힘들고 말썽 부리고 이런 것을 여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몰입하지 말고 네. 애가 커서 10년 후에 대학 들어갔다 20년 후에 또 결혼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아하.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려면 요즘에 왜 그 3D 안경 이게 뭐 VR처럼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 내 스스로 그걸 해보자는 거죠.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뭐가 보이는지, 뭐가 보이나, 내가 뭘 입고 있고 무슨 소리, 어떤 생각, 주변에 누구, 뭐 이런 것들 쭉 상상해 보면 그 상상한 그 느낌들이 내 전율이거든요. 내 무의식에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되도록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과거를 이렇게 상상하면 내가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 좀 까먹었었구나, 네.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걸 깨우칠 수 있겠고 네. 미래를 이렇게 상상하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잠깐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느낌들이 평소에 생활에서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오래 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들이 멘탈 코칭 안에서 이제 발굴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적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 계획으로 꾸려가는 거죠. 예. 우리 그 해외여행 가서 멋진 풍경 보면 오랫도록 기억이 안 잊혀지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내 눈으로 보고 내 무의식 속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기억 속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미래의 모습을 가서 사진 찍는다 생각하고 리얼하게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 눈은 감고 있지만 육감, 오감을 통해서 느껴보는 거죠.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아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손 FM 963 정말 어디서는 들을 수 없는 그 멘탈 관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 네. 인생을 그려보는 거 이걸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네. 야, 우리 잠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10년 후에 우리가 10년 후로 가보자고요. 잠시. 저는 이제 70이니까 80이 될 것 같아요. 80의 3월 어느 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정말 제가 네, 다 같이 눈 좋을 것 같아요. 눈 감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네. 감고 좀 한번 그려주세요. 네. 잠시 네, 해볼까요?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각자 가고 싶은 모습이 있으시겠지만 가꾼 코치님의 10년 후 네. 갔다고 치자고. 네. 한번 어떻게 사세요? 네. 제가 한번 상상해 볼까 제가. 네, 이제. 제가 올해 5학년 2반이니까요. 자, 6학년 2반. 네, 6학년 2반이 돼 있네요. 네. 일단 아, 저 시골에서 살고 있네요. 시골에 살고 있고. 문을 열면 음. 논밭이 좀 보이고요. 논밭이 보이고. 마당에 강아지, 잔디밭 강아지가 있고요. 와이프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네요. 된장찌개. 벽에는 사진들이 쫙 걸려 있는데 경치 사진들이 쫙 걸려 있네요. 무슨 사진이요? 경치. 경치. 네. 어, 멋있는 곳들. 멋있는 곳. 어. 네. 근데 조금 있다가 음. 누굴 만나야 되네요. 어. 네. 저한테 어허. 멘탈 코칭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인사한다고 온다고 그러네요. 아유. 이제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아, 인사하는 분이 아마 벤츠를 타고 왔나요? 벤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 우리 근데 박생 코치. 네. 이게 어. 제 마음 속에서 아. 추구하는 네. 원하는 삶이지 않을까. 아, 야, 멋있다. 그게 이제 내 상상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보여지고 만들지 않나. 이런 하나의 생각이 들죠. 그 영상이 쭉 펼쳐지는 것 같이. 그렇죠, 그렇죠. 박시영 코치는 뭘 그리셨어요? 예, 저는 그 10년 후에 저희 멘탈 코칭 센터를 아, 세워가지고 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령별로 멘탈 코칭을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와우,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예, 서울에 저쪽 있어요? 뭐. 아니요, 서울이 아니고 저쪽 양평에 물과 산이 함께하는 굉장히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이야, 양평에 남한강이 흐르고 예. 숲이 있고 그게 예. 이제 센터가 만들어져서. 네. 이야. 그 인생 축 세우기는 그 인생 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그려보는 네. 건데 그거를 돕기 위해서 멘탈 코치들이 옆에서 질문을 통해서 상상하게 네.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는 그런 인생 원하는 인생이 된다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서서 현재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게 바라보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한마디 해라. 한마디 해라. 미래 당신이 나가. 미래의 나이가 나가야 돼. 현재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보세요. 충고가 됐든 조언이 됐든 예. 격려가 됐든 아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너무 멋집니다. 네. 아유,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 네.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분들 잠깐 멈추시고 네. 자신의 인생을 한번 쭉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한번 상상하시고 네. 자신의 리소스를 찾아보시고 네. 미래로 달려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많은 문제가 풀리실 거예요.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네. 쌓일 것입니다. 네. 아, 멘탈 관리. 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자. 자,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국환의 타타타입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